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날이 3일째예요. 70세가 된 전직 변호사 김영수 가명씨는 이렇게 말하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땐 수십 통의 전화, 수많은 상담, 바쁜 재판 일정에 정신이 없었지만 정작 퇴직 후엔 문득 고요해진 집 안의 공기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일로 가득 차 있던 삶에서 손을 놓자 남은 건 고요함을 넘어 외로움이었습니다. 자녀들도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건강 문제로 연락이 뜸해졌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 혼자 남는 것이라는 걸. 퇴직 후의 삶, 특히 독거의 삶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가족과 사회 속 역할에 충실했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에는 사회적 고립이라는 벽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문제는 그 외로움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건강에도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보다도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심혈관 질환,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 등 수많은 노년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외로움을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영수 씨는 퇴직 전부터 외로움을 대비한 한 가지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공동체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부터 관심 있던 독서 모임, 법률 상식 강좌,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두었던 그는 퇴직 후 그 연결을 놓지 않았습니다. 매주 정해진 요일에 모이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서로 안부를 묻는 그 일상은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잃지 않게 해줬습니다. 이처럼 외로움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결국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란 게 단순히 누구와 연락만 하고 지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내가 쓸모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하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외로움을 이기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매주 토요일 손주 돌봄 모임을 여는 박정자 68세 씨입니다. 박 씨는 퇴직 후 큰딸의 권유로 손주를 주 1회 맡게 되었는데 이 경험을 다른 친구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동네 커뮤니티에 할머니 손주 돌봄 교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10명 이상이 모이는 소모임이 되었죠. 손주 돌보는 팁을 나누고 어린이용 간식 레시피를 공유하며 웃고 떠들다 보면 일주일에 활력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처음엔 그냥 정보나 나누자는 거였는데 지금은 저한테 삶의 이유 같은 모임이에요. 두 번째 사례는 퇴직 후 걷기 모임을 이끄는 김성호 72세 씨입니다. 김 씨는 평소 걷기를 좋아했지만 혼자서는 계속할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걷기 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5명에서 6명이 모여 1시간 걷고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건강을 점검해주는 동료들이 생겼죠. 그는 말합니다. 나 혼자라면 벌써 그만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젠 내가 안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서운해하니까 책임감이 생겼죠. 그게 참 좋아요. 세 번째 사례는 지역 청소년 대상 인생 멘토로 활동하는 최영길 75세 씨입니다. 최 씨는 퇴직 후 수년간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자녀도 멀리 살고 주변에 말걸 사람이 없었던 그는 어느 날 우연히 지역 도서관의 청소년 대상 진로 멘토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나누는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그의 삶을 다시 생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매달 23명의 청소년과 10일 멘토링을 하며 내가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퇴직 후에도 관계와 역할을 능동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모두 외부에서 누군가 자신을 찾아주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연결 지점을 찾았고 작더라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천했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외로움 해소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퇴를 일해서 해방된 삶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은퇴는 사회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새로운 소속감의 탐색입니다. 정년퇴직이 끝이 아닌 이유는 인생의 역할은 다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그 역할은 이제 스스로 정의해야 하죠. 그래서 김영수 씨는 지금도 매주 2번 도서관에서 법률 상식 강좌를 진행합니다. 수강생은 10명 남짓이지만 그는 이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질문을 던지고 고맙다고 말해주는 그 짧은 순간들이 그에게 나는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감각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환경이 만드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 오래 머물지 않게 만드는 건 분명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나에게 맞는 관계, 나를 필요로 하는 역할을 은퇴 전에 또는 지금이라도 찾는 것. 그것이 퇴직 후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영상 제목처럼 독거노인이 된 변호사는 단지 사회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우리 모두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외로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 관계라는 배를 미리 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는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이웃, 당신의 경험, 그리고 당신이 가진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서 말이죠. 앞서 우리는 퇴직 후 외로움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관계의 중요성과 그것을 주도적으로 만드는 태도의 가치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더 위험해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뇌과학과 생리학적으로도 접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더 크고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몸에 미치는 과학적 영향. 조용한 만성염증의 원인. 미국 UCLA의 사회신경과학자 스티브 콜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인체의 유전자 발현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외로운 사람들이 염증 관련 유전자는 활성화되고 항바이러스 면역 방어 유전자는 억제되는 현상을 겪는다는 것을 밝혀냈죠. 이것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조용한 염증 INFLAMMHING를 유발합니다. 즉 사람과의 교류가 단절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실제로도 면역력이 약해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서 심장병, 당뇨, 치매와 같은 질병에 더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외로움은 수면의 질까지 떨어뜨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상승시켜 신체 회복을 방해합니다. 외로움이 뇌에 미치는 영향. 해마 위축과 인지기능 저하.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외로움이 노년기의 인지기능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팀은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 연구한 결과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일수록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고 뇌 해마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부위의 위축도 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화는 기억, 판단, 언어 등 다양한 뇌 기능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인지 자극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과의 상호작용 자체가 뇌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운동이 되는 셈이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뇌가 덜 사용되고 그 결과 기억력도 빠르게 떨어집니다.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2015년 발표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75년 이상 추적한 세계 최장기 연구에서도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인생 후반의 건강과 행복을 가장 강하게 예측하는 변수는 좋은 인간관계였다. 이 연구는 직업, 수입, 사회적 지위보다 주변 사람과 얼마나 따뜻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노년의 건강과 수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외로움을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생존을 결정짓는 실질적인 건강 리스크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법은 약도 병원도 아닌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와 소속감에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가?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외로워지는 이유는 단순히 혼자 살아서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진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한 교류가 아닌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겁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를 기억하고 기다리는 그런 관계. 바로 그런 관계가 외로움의 생물학적 고리를 끊고 뇌와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바로 은퇴 이후에도 나를 지켜줄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 그게 독서 모임이든 걷기 모임이든 자원봉사든 심지어 SNS 댓글 활동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안에서 의미를 느끼고 지속 가능한 루틴으로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이 작은 연결 하나가 당신의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몸의 면역체계를 보호하며 무엇보다 마음을 지탱해주는 방패가 됩니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로움 속에 오래 머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한 걸음, 그 작은 연결의 시작이 당신의 노년을 훨씬 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